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하근찬의 전차 구경이라는 작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전차 구경이라는 작품은요, 전차 구경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간, 지금 네 번째 시간에 해야 될 작품까지 해서 이 두 작품은 우리가 두 작품씩 하는 이유가 맥락이 같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작품까지 이제 이 두 작품은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우리가 산업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라는 게 급격하게 막 발전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아직까지 이 산업화에 발맞추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변하는 속에서 쉽게 그 사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이번 셋째 시간, 다음 넷째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하근찬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원래 하근찬이라는 작가는 전쟁,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뭐 시골 이런 배경들을 한 작품이 다수가 있는데요. 역시 요것은 전쟁보다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작품의 중심은요, 크게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주사라는 이제 등장인물, 즉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와 친손자, 기훈이라는 친손자 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두 등장인물이 주로 대화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힘겹게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조주사 할아버지가 힘겹게 살아가는, 즉 적응이 안 되는 세대가 되겠고요. 기훈이는 당연히 어린아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문물에 적응을 잘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돼서 서술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비하시고요. 파일 정리집 준비하시고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가는 조금 전에 하근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근찬. 배경은 1960년, 70년 됐잖아요. 1970년대 되겠네요. 시간적 배경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네요. 공간적 배경은요, 서울입니다. 서울에 공간적 배경, 서울에서 전차가 자 이렇게 개통을 할 때, 그때 개통식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시범 운행, 공짜로 탈 수 있는 거죠. 시범 운행하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거의 뭐 요거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문명의 변화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잊혀져 가는 옛것에 대한 아쉬움이 되겠네요. 즉, 이 할아버지는 옛것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문명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문명의 변화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할아버지와 잊혀져가는 옛것에 대한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자, 시점은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건 한 사람의 포커스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3인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이 할아버지의 어떤 마음, 또 손자는 손자의 어떤 기운이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작가가 작품의 밖에서 바라보고 그 부분, 세세한 부분들을 다 알고서 쓰고 있네요. 그럼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 관계도 할 거 없네요. 두 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주사라고 해도 되고, 뭐, 할아버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조주사. 이 조주사가요, 왜 이렇게, 이 전차를 타고서, 막, 그 옛것, 에이, 힘들어하고, 왜 그러느냐. 자기가 예전에 잘 나가던 시기에, 젊은 시기에 이 전차 운전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자, 조주사. 옛날에 전차 운전사로 일을 했지만 지금은 복덕방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로 자신이 젊은 시절 운전을 했던 전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다. 모르겠죠? 적어주겠습니다. 자, 조주사. 옛날에 전차 운전수로 일했지만 지금은 복덕방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옛것을 그리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 문명, 즉 자기가 운전했던 전차에 대한 추억입니다. 자, 예전 문명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적응을 우리가 못해서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변화할까요? 변화에 혼란스러워한다. 자, 됐습니까? 조주사가 옛날에 진짜 근데 그 조주사가 운전했던 그 시기는 이렇게 정말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본인이 직접 막 그 역할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 그 돈도 받고 짐도 실어주고 이렇게 하던 아날로그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복덕방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운전수를 했던 거기에 무한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사람들과의 정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옛날에 대한 그 문명을 더 자기는 좋아하는데 새롭게 이렇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적었습니까? 자, 이제 기운이 보겠습니다. 자, 기운이 자, 기훈이는 손자예요. 근데 조수사 손자인데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문명이 되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꼭 태어나면서부터 전자기기를 다 다룬 아이들처럼 요즘 아이들은 뭐 애기들도 보니까 그 휴대폰을 눌러서 보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그런 걸 보면 얘도 어린아이니까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 문명에 굉장히 적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 기훈이는 당연히 조주사의 손자입니다. 손자이면서 새로운 문명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것에 대해서 곰팡이 냄새나 곰팡이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 인물. 자, 옛것에 당연히 지금 말하니까 너희들 그러잖아요. 내가 뭐 얘기한다? 그러면 너무 늙었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개그를 조금 후진 개그를 한다. 아저씨 개그, 아재 개그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기훈이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이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인 아이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꾸 말하는 그 옛날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냄새나, 곰팡이 냄새나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이다 라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구성 단계 5단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제 너무 잘 알겠죠, 그죠? 자, 발단. 자, 발단. 우리 그 지하철이 개통했다는 소식. 자, 지하철이 개통했다 했잖아요. 개통식도 하고 그 개통 시범 운행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개통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주사와 손자라고 할까요? 기훈이라고 할까요? 조주사와 기훈이 함께 지하철 구경에 나선다. 자, 그 다음 전개. 자,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전개. 조주사는 지하철을 타면서 비교를 하게 되죠. 아까 했잖아요. 변하는 문명에 적응을 잘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자기의 그 옛날 지하철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면서 조주사는 지하철을 타면서 옛날 전차와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된다. 당연히 비교하게 되면 옛날 게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옛날의 어떤 그 옛날 게 더 좋은데 지금과 비교하니까 막 그래 라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괴리감이라고 합니다. 뭔가 별개 떨어진 거, 다른 것 같은 느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 괴리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겠죠. 그죠? 자, 됐습니까? 다음 위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기는 우리 그 조수사가 조금 전에 전개에서 굉장히 비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수사가 에이 아무래도 옛날 게 좋아 라고 하면서 조수사가 기윤을 데리고 남산에 있었죠 아마. 자, 진짜 전차를 보러 가자면서 남산으로 향한다. 그런데 기윤이가 봤을 때는 옛날 전차 보면 정말 이게 뭐야? 라고 하겠죠. 그죠? 관심도 없을 겁니다. 아마 신문물에 접혀있는 애가 옛날 거 곰팡이 냄새 난다는 애가 이 전차를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 건데 조주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옛것에 대한 향수, 옛것이 더 좋아. 예전에는 그런 게 더 좋았어 라는 이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지금 지하철 에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손자를 데리고 남산에 있는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진짜 전차 보여줄게. 야, 진짜 전차는 그거지. 라고 하면서 내려간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정. 자, 절정. 남산에 전시되어 있는 전차를 보면서 조주사는 감상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감정적이 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 정말 좋았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죠? 감상에 젖어서 이제 술을 막 마십니다. 옛날에 정말 좋았었는데, 자, 기훈이는 신문물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건 말건 새로운 군것질거리를 사 먹게 됩니다. 그 새로운 군것질거리가 책에 보면 나옵니다. 뭐 브라보콘, 그 다음에 뭐더라? 뭐 브라보콘 사줘 하면 브라보콘이 뭐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스크림이 뭔데? 이렇게 대화가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그게 뭐야? 그건 촌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브라보콘이 신문물이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남산에 전시된 전차를 보면서 조주사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뭐에 대한 거? 전차에 대한 추억. 자기가 운전수로 일했다고 했잖아요. 옛 추억을 떠올리며 술을 마시고 기유는 손자라고 했습니다. 기유는 새로운 군것질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새로운 군것질 거리를 사 먹는다. 할아버지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저게 무슨 음식이야? 저건 뭐야?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문명에 잘 적응하는 기윤이는 너무 맛있는 음식인 거죠.
자, 그 다음 결말. 결말. 술 계속 마셨으니까 술 기운을 감당하지 못한 조주사는 자신이 그 전차 차장이었을 때 하던 말들을 하면서 계속 엎조려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전차 운전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했던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훈이는 또 창피하겠죠, 그죠? 그만하라고 말리게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정리 마무리 하시고요. 제 워크북 준비해 주세요. 자, 지하철 구경 펴주시고. 자, 첫 번째. 기운과 함께 지하철을 탄 조주사는 놀라워하면서도 무언가 씁쓸함을 느낀다. 조주사는 지하철의 각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하철 철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방송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깥 경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 책을 충분히 읽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지하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하철을 중심으로 지하철 속에 있는 일단 부분 떼내어서 철로에 대해서 지하철이 다니는 길이 철로죠, 그죠? 철로에 대해서는 자, 조주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본인이요 옛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것이 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철로에 대해서도 뭔가 불안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철로에 대해서 철로가 플랫폼보다 낮게 깔려 있으니까 어쩐지 더 위험하고 으스스하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철로도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철로가 플랫폼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낮게, 그렇죠. 우리 지하철 생각해 볼까요? 플랫폼보다 훨씬 낮게 깔려 있죠? 그래서 철로가 플랫폼보다 훨씬 낮게 깔려져 있으니까 더 위험하고 으스스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운전수에 대해서는 제복이랑 운전수가 있는 옛날에 입었던 그런 제복이랑 제목, 모자죠, 그죠? 제복이랑 제모가 옛날 것과 다르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입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막 입어야 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제복과 제모가 옛날 것과 다르게 느껴지고, 운전수는
인정이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기가 전차 운전을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짐도 들어주고 자기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어떤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죠. 지하철 운전사가 여러분들 짐 들어주는 거 봤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인정이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안내방송이 막 나옵니다. 안내방송이 막 나옵니다. 우리 나오죠. 그죠? 다음역은 어쩌고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녹음이 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그 여성분에 의해서 녹음이 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들으면서 자기들은 옛날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할 때는 육성, 자기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육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무슨 얘기니까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저기 위에서 방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 옛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뭔가 인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자, 육성으로 하던 방송과 다르게, 자, 육성으로 하던 방송과 다르게 안내 방송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색하게 느낀다. 육성으로 하던 방송과 다르게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색하게 느낀다. 자, 바깥 경치는 지하철이잖아요. 자, 전차와 지하철, 그 전차를 또 모를 수가 있겠네. 전차는요, 우리가 철로를 어디에다가 해놨냐. 우리 지금 여기 이런 도로 있잖아요. 그냥 지상입니다. 지상에 도로 위에 이렇게 철로가 깔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차는, 지하철 말고 그 전차는 너무 긴 구간은 못합니다. 위에다가, 땅 위에다가 이렇게 철로를 깔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위를 달리죠. 위를 달리니까 어때요? 경치도 구경하고요. 사람들도 구경하고 다 구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 어때요? 물론 3호선 생각하지 마시고 3호선은 이 지상으로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보통의 지하철, 특히 이때 개통된 지하철은 정말 지하를 달리기 때문에 지하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벽밖에 안 보이죠. 그죠? 지하 깊숙한 곳에 벽만 계속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바깥 경치, 차를 타면 해야 되네. 차를 타면 바깥 경치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하철은 경치도 볼 수 없고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자, 다시 차를 타면 바깥 경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재미가 없다.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조주사와 기유는 짧은 여정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를 보인다. 지하철과 전차 그리고 남대문을 보았을 때 둘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남대문 봤을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정리할 때 했었죠. 그죠? 조주사는 다시 또 옛날에 어떤 그 옛것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에 막 사무칩니다. 기유는 전혀 아니었죠. 자, 조주사. 옛것은 언제 봐도 정이 있다. 옛것은 언제 봐도 정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것은 언제 봐도 정이 있지만 새로운 것은 정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더 옛날을 내가 저때 저 운전할 때는 그랬었지 라고 자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기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옛날 것은, 즉 옛것은 곰팡이 냄새 나는 보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옛것은
곰팡이 냄새 나는 고물이야. 새로운 것이 훨씬 좋아 라고 생각합니다. 둘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즉 다른 세대의 다른 생각을 이렇게 교차를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주사는 전차 앞에서 잠시 뭉클함을 느낀다.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던 전차에게 조주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차? 전차. 그 남산에 있는 전차 박물관에 갔잖아요. 전차를 해놓은 박물관에 갔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요, 옛날 그거 이제 회상하면 뭉클함 느끼겠죠. 그런데 지금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전차, 자기의 그렇게 애정이 깃든 전차, 그 전차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 라는 거예요. 자, 일단 보기글 보겠습니다. 전차 주위를 두르고 있는 철책 앞에 선 조주사는 코허리가 약간 시큰해지는 느낌이다. 어쩐지 기분이 좀 묘하다. 옛날 정다웠던 친구의 퇴락한 모습을 보는 듯한 기분이라고나 할까. 반가우면서도 약간 민망스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럼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이 전차를 보면서 방금 뭘 했어요? 어쩐지 기분이 좀 묘하대요. 왜? 옛날 정다웠던 친구의 퇴락, 뭔가 꺼져가는 뭔가 꺼져가는 모습을 본다는데, 그러면 이 전차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자기의 어떤 과거에 잘 나갔던 지금 전차도 과거에 잘 나갔던 인물이 아니죠. 물건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도 지금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전차를 잘 나가던 시절에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봐야 그냥 복덕방에서 일하는 사람 밖에 안 되죠. 자기도 잘 나갔던 시절에 그 전차와 같이 했었고 지금은 전차가 퇴락한 모습 했잖아요. 친구가 퇴락한 모습. 자기도 되돌아보면 전차를 운전했을 땐 잘 나갔던 시대. 지금은 그냥 복덕방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퇴락한 거죠. 그죠? 그러면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차랑 자기의 모습이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전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요거를 완성을 하셔서 나한테 보내줘야 되죠. 보내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전차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한 거,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너랑 나랑은 예전에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참 잘 나갔었는데, 과거에 정말 너와 나는 같은 일체였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옛날 진짜 전차가 떠납니다 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주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조주사가 생각하는 진짜와 좋았던 옛날의 모습은 무엇인지 짐작을 해보라. 우리 항상 보기글을 줍니다. 그러면 보기글을 보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추라고 하는데요. 자, 조주사 생각을 먼저 한번 볼게요. 보기글 있죠? 보기글 보겠습니다. 좌우간 지하철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이게 진짜 전차란 말이야. 알겠니?
땡땡땡 하고 신호를 울리며 달리면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아 전차 지나가는구나 하고 웃지. 그러면 전차에 탄 사람들도 바깥을 내다보며 웃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지하철은 어디 바깥에 무엇이 내다 보이던 깜깜한 땅속을 달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지하철은 두더지야, 두더지. 좌우간 옛날 전차는 좋았고 말고 기적 소리도 멋있었지. 뚝 새벽에 울리는 첫 기적 소리도 멋있고 뚝 자정이 가까워서 울리는 마지막 기적 소리도 멋있었지. 운치가 있었지. 있었고 말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좋았던 옛날 모습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자, 안내방송 대신 종을 울리던 거. 그 다음 보니까 전차 타면 바깥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사람들끼리 소통이 있는 거. 또 보니까 뚜 하고 울리는 기적 소리. 이것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응용하면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진짜 개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안내방송 대신 종을 울리던 것. 그 다음 전차를 타면서 바깥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사람들끼리 뭐 인사도 하고 대화 나누는 걸 소통이라고 하죠. 그죠?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던 것. 그 다음 뚜 하고 울리는 기적소리. 이런 것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 새 것에는 전혀 적응 안 되고요. 옛날 것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점점 편리한 물건으로 넘쳐나고 삶의 방식도 변화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옛것을 추억한다. 나는 옛것 중에 진짜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가 있습니다. 편지라거나 전통 결혼식이라거나 효도에 관한 것 또는 이웃 사촌이라는 느낌. 이 중에 진짜라고 생각되는 게 뭔가? 그 까닭은 뭔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효도라거나 이웃 사촌이라거나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효도 이런 거 관심 없죠? 이웃 사촌 관심 없죠? 왜? 요즘 세대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웃 사촌인데 뭐예요? 우리 뭐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 사람 이런 사람과의 정교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겠죠. 대부분 답을 하는 거 보면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뭘지 궁금하네요. 자, 그것에 맞는 까닭과 함께 적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보낸 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주세요. 자, 다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거, 그림인데요. 그림 맞아요. 자,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아래 기사를 보고서 전차 구경과 이 그림의 공통된 메시지, 요거는 뭘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 밑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조주사, 현대문명, 즉 산업화되고 있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문명은 적응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어려움, 힘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조주사 예전에 잘 나가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지금 현대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명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주사. 그럼 이제 옛 것과 새 것을 자꾸 비교를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석양이 하늘과 물을 붉은색과 금색으로 물들인 가운데, 자, 석양이 쫙 이렇게 질 때 색깔들이 이렇게 붉게 보이죠, 그죠? 붉은색과 금빛으로 물들인 가운데 돛을 내린 거대한 범선이 그보다 작은 체구의 검은 증기선에 이끌려 가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범선, 돛을 펴야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돛을 접었다는 건 얘는 자기 스스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체가 그렇게 큰데도 작은 증기선에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끌려가고 있다. 영국의 낭만주의 풍경화의 대가입니다. 거장인 터너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전함 테메레르입니다. 전함은 전쟁 배라는 겁니다. 전쟁에 쓰이는. 자, 전함 테메레르 두 배 중 어느 쪽이 그 전함일까? 이 그림의 원제는 해체를 위해 최후의 정박지로 이끌려가는 전함 테메레르다. 저 장대하지만 굉장히 크고 응대하지만 창백한 범선이 테메레르인 것이다. 테메레르는 1805년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영국의 승리와 프랑스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이름 높은 전함이었다. 그러나 영국 국민의 사랑을 받던 이 용맹한 배도 증기선 시대가 도래하면서 1838년 결국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됐다. 터너는 그날 마침 템스강에 갔다가 이 노장의 장례 행렬과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됐고 그때 받은 강렬한 인상을 그림에 담았다. 떨어지는 태양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쇠락을 말해주는 듯하고 그 석양이 만든 찬란한 금빛 구름 휘장은 죽음을 맞는 노병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례처럼 보인다. 그리고 증기선이 뿜어내는 불같은 연기는 그 석양의 마지막 빛과 대비를 이루며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봐봐. 그 전함 테메레르가요. 야가 이렇게 지금 해체되기 전에 지금 이제 다 노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전차가 노쇠한 것처럼 더 이상 이제 효용이 없습니다.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제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잘 나갈 때는 와, 나폴레옹을 몰락시킬 만큼 위대한 역할을 했던 전함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다 퇴락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증기선도 그렇게 사랑을 받던 증기선도 결국은 퇴락하는 운명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과 이 전차 구경의 이야기를 매치를 시켜본다면 둘 다 잘 나가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한 시대를 정말 잘 나갔던 걸 풍미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들이 몰락하는 것에 대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과 풍미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야기하고 있다. 자, 정말 이 그림을 매치시킨 게 너무너무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볼 때. 정말 이 작품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 보기를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매치가 잘 됩니다. 자, 우리 전차 구경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차라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새로운 문명이겠죠. 그 자기가 살던 그 전차라는 것이랑 함께 해왔던, 잘 나갔던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리고 대치시켜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풍미했었던 조주사, 그 조주사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는 퇴락했죠. 그렇지만 전차도 퇴락하고 저기도 퇴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그 퇴락한 것에 대한, 옛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딱 집어넣으면 너무너무 잘 통하는데요. 그래서 요 전차 구경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직 아무도 사진을 보내온 사람이 없네요. 반드시 하고, 자, 요거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야 됩니다.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한 10시까지 보내주세요. 일단 다 할 수 없으니까 1편 했는 것부터 보내줍니다.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고서 첨삭을 하도록 해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